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있고, 작년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쇼츠로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가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는 저는 은나PD고요. 비건 먼지에서 운영진과 제작, 기획 등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제작 외에도 팀원들 북돋기, 회의하자고 하기, 회의 열기 등등을 맡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마케터로 일을 해왔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캠페이너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는 기후 관련 캠페인들을 했고, 글과 영상에 좀 관심이 많아서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이렇게 말하기에 좀 빠져가지고 글쓰기와 말하기를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팟캐스트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하는 저는 삐삐PD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팔로우업 하셨다면 아셨을 것인데,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 거의 후반 단계에 들어서서 인디그라운드라고 독립영화 배급을 위해 힘쓰는, 독립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힘쓰는 곳에서 배급 지원을 좀 도와주는 워크숍 같은 것들을 좀 이번 주에는 참여하게 돼서, 저희가 계속 말해왔던 가능주의자 영화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 오는 시간이었고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요즘에 독립영화판이 되게 안 좋다는 것도 봐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영화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몰입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간 기획자를 계속 꿈꾸고 있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공간에 대해서 만들고 싶다, 내가 공간을 좀 꾸미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이제 비건 먼지의 멤버 소개를 한 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게시글로 있거든요. 거기에 제 인스타그램을 들어오시면 DM으로 상담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도 방금 이제 삐삐PD가 이야기한 가능주의자 영화 제작 지원 워크숍에 같이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제작 지원이 아니라 배급 지원이죠. 보통 제작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말이 헛나왔는데, 제작을 거의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배급을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냅다 국내 영화제부터 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워크숍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영화가 비건 먼지에서 처음으로 만든 좀 긴 호흡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감독이었던 삐삐PD, 그리고 제작과 연출을 함께 했던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유하PD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독일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아PD입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에 이제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독일에서 이제 독일어 조금 배우다가 조금 많이 어렵네 이런 거를 조금 느끼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독일에서 하려던 거를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잠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을 조절한 다음에 다시 준비가 되었을 때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또 다른 것을 준비 중입니다. 네, 유아PD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원년 멤버였던 재원PD도 저희 다시 합류하고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고 있는 비건 먼지인데요. 저희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방법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프로필 링크를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은나와 삐삐PD 그리고 유아PD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우선 은나PD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아주 바쁘게 지냈는데요. 제가 간만에 마감이 있었어요.
글 기고 요청이 와가지고 최근 몇 주 동안은 그 글 마감하느라 좀 마음과 시간을 많이 쓴 것 같고, 주제는 사회변화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해본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경험과 노하우를 섞어서 쓰는 글이었는데, 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해온 경험을 좀 정리하고 좀 언어화하는 시간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또 글로 쓴다는 게. 그래서 그 지면도 굉장히 그런 소셜 섹터나 사회변화 캠페인, 그런 공익 캠페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는 매체에도 실릴 거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내 얘기 중에서 좀 가닿거나 좀 공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쓴 것 같아요. 이 글이 이번 주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29일에 발행이 되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제 개인 SNS에 좀 홍보를 할 예정이니까요. 와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마감이 끝나자마자 제가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원 설명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설명회 날짜를 모르고 있다가 마감이 끝나고 냅다 이제 시험 봤던 거 점수를 확인하러 갔더니 이제 설명회가 바로 다음 날 있다고 해가지고 또 부랴부랴 설명회에 가서 막 질문을 짜내서 이제 대학원의 교수님들과 마주 앉아서 1대1 면담을 마구 하고 오고. 바빴네요. 네,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조금 갈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너무 내가 자기소개서를 아직 별로 안 썼고 다른 마감을 하다가 간 건데 괜찮을까 했는데, 그래도 사실 이 고민이 좀 오래 해온 고민이어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지 이런 고민을 해왔던 게 있어서 가서 그냥 슬슬 떠오르는 대로 질문하고 잘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기후나 이제 동물권 이런 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교수님들이랑도 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더 웃긴 거는 설명회 끝나고 다다음 날 어제였는데 제가 뮤지컬을 예매해놓고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국회를 진짜 바빴나 보다. 진짜 이 예매를 한 달 반 전에 해놨기 때문에. 근데 구글 캘린더에 내가 등록을 안 해놓고 뭔가 뭐 카톡 알람이 오겠지 이러면서 예매를 해놓고는 내가 이거 잊어버릴 리가 없다 이러고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 월말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전시 얘기였나? 그래서 전시 뭐 8월 9월에 뭐 있냐 얘기하는데, 지금 전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뮤지컬을 예매했었는데 하고 날짜를 확인하니까 냅다 어제였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안 지나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찔하다 이러면서 뮤지컬은 알람 이런 거 안 와요. 그렇군요.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뮤지컬은 하데스타운이라는 뮤지컬이었고 3년 전에 공연을 했던 거를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가 재밌게 봐서 한 번 더 볼까 했을 때 이미 서울에서 안 하고 부산만 공연이 남아있어가지고 반찬하고 부산을 가야 되나 하다가 못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드디어 봤고, 근데 조금 늦게 예매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꽤나 앞자리로 이제 예매를 해서 봤고, 여러분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2차 예매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매도 아직 받고 있고, 엄청 인기 있는 그 캐스팅 조합은 거의 다 매진이긴 한데 그래도 평일은 남아있기도 하고 자리가 조금 앞에 가사리? 양쪽 끝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다 하면 너무 보면 좋은 게, 사실 뻔한 내용이긴 한데 사랑 얘기고 뭐 신화 관련된 얘기고 해가지고 오르페우스와 이제 에우리디케 얘기기도 하고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얘기기도 한데, 굉장히 상실과 그리고 어떤 노동과 자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좌파적인 뮤지컬이에요. 사실은 뮤지컬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창작극이었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젊은 아티스트들이 기획한 극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사회자 같은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에르메스인데 원래 그 에르메스가 되게 오랫동안 남자 캐릭터였어요. 보르도에서는 흑인 할아버지가 했고, 이 극이 재즈 뮤지컬이기 때문에 되게 그 흑인 바이브가 조금 있는 그런 극이거든요. 듣자마자 약간 좌파 같죠? 그래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극인데, 헤르메스 캐릭터가 올해인가 작년부터 브로드웨이에서는 여성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도 여성으로 했어요. 내가 여성으로 한 걸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젠더리스로 해석을 하고 여성으로 배치를 한 게 굉장히 좋았고, 저는 최정원이라는 이제 배우가 한 극을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믿고 보는 배우죠. 네, 너무 멋있고, 이 성량과 그 바이브와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거면 최정원 에르메스 추천드립니다. 네, 그게 제가 요즘 살게 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그 뮤지컬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죠? 다음 일정? 아마 앞으로 한두 달간은 계속 서울에서 할 거예요. 지금 샤롯 땡 어쩌고 시어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잠실에 있는. 네.
3년 전이랑 비교해서 조금 작아지긴 했어요. 그 극장이. 그래도 굉장히 잘 보이고 음향도 잘 돼 있고 좋습니다. 한번 예매 네, 해봐야겠어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삐삐PD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작년부터 이제 주변 분들은 알고 계셨는데 제가 공저자로 참여했던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책 표지 디자인도 제가 하고 사실 이제 25명이나 되는 되게 방대한 저자들이 참여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인쇄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그 되게 유의미한 청년들의 활동들을 지금 대부분의 책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보고 있는 탈성장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자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쓴 책이어가지고 제목은 탈성장들 해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고요. 그러니까 탈성장의 형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길 꿈꾸는 모습들을 좀 상상하면서 쓴 글이고, 저는 동물권을 주제로 돌봄 노동,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돌봄 노동이 어떤 식으로 탈성장의 길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좀 써서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저도 바로 신청하려고 보고 있었고 저 표지 작업하는 거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고 되게 저는 표지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내 친구라서가 아니고 삐삐PD가 되게 잘 그린 것 같다. 그때 안이 여러 개 있었는데 최종 안 된 게 저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안이 돼가지고 그때 여러 개를 그렸는데 내가 이게 제일 좋은데 했던 걸 정말 표지로 출판사분들도 해주셔가지고 표지가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요? 보고 싶네요. 아마 제가 있을 때 그때 작업했던 그 표지가 그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저희가 한 작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저는 초안밖에 못 봤어가지고 최종 완성된 그런 본을 보고 싶긴 하네요. 네, 의뢰 많이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본격 PR 함께하는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유하PD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저번 주 토요일에 그 시셰퍼드에서 주관하는 그 폭죽 탄피 줍는 활동을 했었어요. 플로깅을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그 폭죽 탄피가 조금 줍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면서 조금 이게 되게 좀 반일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반일이랑. 네, 왜냐면 그 이제 탄피가 모래 안 깊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겉에 있는 폭탄 탄피를 보고 나서 폭죽 탄피를 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곡괭이나 이런 걸로 모래를 파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그런 탄피들도 같이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든 작업이었는데 이제 저는 엄마랑 같이 갔거든요. 와, 어머니랑 같이 간 거 너무 멋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좀 그런 봉사활동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체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 이거를 조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런 단체 분들한테 이런 거를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그런 인땡타나 아니면은 그런 플랫폼 말고 조금 중장년층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그런 홍보 글을 올려보는 거는 어떤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네. 어쨌든 엄마가 조금 그 밭에서 일을 한 적이 저보다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저보다 더 잘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다음번에는 하면서 이런 게 아쉬웠다 저런 게 아쉬웠다 하면서 네, 다음번에 또 올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으시다. 네네,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했고 네, 저는 조금 설렁설렁 주워서 저보다 많이 주우셨어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고 또 제주도도 다녀왔는데요. 네, 제주도에서 이제 저희 새로 들어온 멤버 동동의 그 친구 집에도 갔었는데 네, 그러면서 조금 비건 인맥을 넓혀왔어요. 너무 좋아요. 마당발, 네. 마당발. 네, 맞아요. 동동이 정말 마당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네, 여기저기 맛있는 비건 집에 다녀왔습니다. 마당발이라고 하니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앞에선 좀 저의 PR에 가까웠다면 사실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당발이 요즘에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에어비앤비 게스트들이 오면 이제 계속 인스타 친구가 돼요. 근데 이번에 온 에어비앤비 게스트는 중국 게이분이신 거예요. 와 중국 게이 진짜 귀한 귀한 손님이다. 근데 그분이 이제 댄서시고 19살이신데 와. 30살 한국 게이분을 좋아해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어머, 오 마이 갓 드라마. It's 드라마. 진짜 어머. 남의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네요. 네, 와. 그래서 어제 사실 첫날에는 좀 늦게 들어와서 얼굴을 못 보고 애인만 얼굴을 보고 이제 어제 와서 궁금한 걸 다 캐물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왔냐, 우리 커플이 퀴어인 거 알고 왔냐, 당연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머. 저희 이제 집은 사실 서스테이너블 하우스라고 되어 있지만 속에 들어가면 퀴어가 내용이 반이기 때문에 대문부터 무지개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집은 사랑방이 아닌가. 진짜. 그니까. 사실 저희 집에 오는 에어비앤비 게스트들이 대부분 사랑에 성공하시고 가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지금 다음에 추석 때 오실 게스트분들은 또 기대가 되는 게 한국에서 레즈비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오세요. 와. 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최대한 추석 때 짧게 부산에 있고 최대한 그분들을 만나려고 애쓰려고 하는 시간이 될 텐데 너무 이제 에어비앤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네. 에어비앤비에 또 다행히 애인이랑 저도 둘 다 성격이 좀 맞아가지고 좀 외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약간 보내는 사람에도 또 관대하고 오는 사람에도 관대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팔로워가 차차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중에 반이 에어비앤비인 것 같다. 에어비앤비 내용 가지고 연재를 해주시거나 릴스를 좀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저 너무 사실 그 재밌을 것 생각을 같아요. 했어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해야겠어요. 바로 시작합시다. 네, 그래야 되겠어요. 이제 그 온 친구들한테 하나씩 뭔가 배우는 컨텐츠를 한다던가 이번에 온 친구들한테는 좋다. 춤을 배우는다. 뭐 이런 걸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뭘 안 배우고 같이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냥 맞아요. 녹음기 켜놓고 맞아요. 뭘 보이스오버를 시키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얼굴 공개를 모두는 할 수 없으니까 얼굴 공개를 원하는 분은 하고 아닌 분은 뭐 이렇게 선글라스나 얼굴 가리거나 혹은 뒷모습이나 해서 인터뷰 같은 거 냅다 올리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인터뷰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그런 정도? 맞아.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퀴어판에서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 재밌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해줬으면 좋겠네요. 하는 얘기의 반이 퀴어 사랑 얘기. 실은 저도 이전에 매번 놀러 갔을 때 이제 당연하게 저 집이 근처니까 밥 먹으러 올래? 하고 저도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었어? 하다가 이제 놀러 가면은 같이 있잖아요, 게스트가.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놀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강도 구경 가고 와.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런 바이브로 더 많은 사람한테 가닿을 수 있으면 또 이 아름다운 에어비앤비가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아름다운 에어비앤비. 사랑방 에어비앤비. 네. 아름다운 에어 땡. 네. 그것도 업체 이름일 수 있군요. 전혀 그렇지 생각 않을까요? 못했다. 전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네, 약간 보통 명사라고 생각해버렸어.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야 되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삶을 보냈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보험 설계를 받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어머니가 보험을 꽤 몇 개 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것들이 저에게 적합한지 확인도 해보고 제가 유전자 검사도 했었는데 제 취약한 유전자를 보완해줄 보험이 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일에 6개월을 더하면 그게 보험비가 오르는 날짜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본인의 약간 뱅크 땡러드 이런 데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곧 오르니까 대비를 하여라라고 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보험 설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좀 여러 서비스를 요즘엔 제공하고 있으니까 토땡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하니까 좀 비교해 보시면서 본인의 생일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좀 얘기가 세긴 하는데 사실 저나 저희 집은 원래 보험을 안 드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보다는 보험사나 보험 설계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그 돈이랑 가능성을 다 계산해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게 설계해두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가 손해다. 그 소비자들이나 그 가입자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쌓아주는 게 제일 좋은 안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약간 그런 신자유주의나 혹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소비주의 사회에 조금 반하거나 거기에 의심을 품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사실 보험이라는 것도 사회 연대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보험사나 보험 설계를 믿지 않고 내가 현금 그냥 많이 가지고 있을래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사회 연대를 연약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보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 정말요? 좀 이 얘기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왜 보험을 미리 안 들었냐 했는데 그냥 보험 말고 다른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많이 모아두셔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안 시키셨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럼 나도 좀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여서 당장에 보험을 들겠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 저 약간 이게 평생에 들어온 말이고 저도 갖고 있던 가치관이어서 단번에 보험이 필요해라고 바로 바뀌진 않긴 한데 약간 생각의 틀이 이게 내가 지금까지 보험을 오해해 왔을 수도 있겠다. 보험사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런 보장 어쩌고 막 이런 계산법만 나오다 보니까 반감이 심했는데 사실은 큰 개념으로 보면은 연대를 위해서 혹은 내가 정말 취약할 때를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저희 엄마가 보험을 하시거든요. 오, 전혀 몰랐어요, 네네. 이것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지 다 봤는데 그 보험 회사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돈을 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설계사 중에서도 이제 양심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실 인복을 있는 사람이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설계사 분들도 있다는 거 그걸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유아 PD의 어머니께 한번 부탁드려봐야겠어요. 네, 굉장히 좋아요. 믿음직한 느낌이세요. 네네. 사실 진짜 이것도 인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계속 사업을 해오셨는데 뭔가 그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또 좋으셨겠죠. 근데 그게 없었어서 혹은 정말 현금이 더 필요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보험에 대해서 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자궁경부암, 유방암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에 대한 암 보장을 들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소외감이라고 해가지고 소액만 보장해주는 암으로 제가 해석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암이라고 많이 하는 뭐 대장암, 위암, 폐암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암이라고 해서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기타 암으로 이렇게 쳐서 금액을 적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성들만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성들만 걸리는 병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쵸. 네, 근데 그런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별도로 또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완전 핑크텍스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남성들이 만약에 자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화가 났지만 어쨌든 저의 불안함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저는 보장을 해달라라고 말씀은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의 보장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왜냐하면 저희 방송의 청취율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면 지금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보장이 튼튼하게 되어 있으신지 이렇게 하니까 보험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 아무것도 안 벌어요, 여러분. 그냥 제 개인 걱정하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들으면 재밌더라고요. 구체적일수록 재밌지.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꺼내보면서 제가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신기한 것 같아. 이제 약간 제가 쓰는 일기를 나중에 꺼내보는 느낌이더라고요. 팟캐스트가. 그래가지고 제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느낌이지만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보험사 광고를 한 1년 했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험 캠페인 이런 걸 하기도 했고 보험
사마다 프로모션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자기들마다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그리고 막 가입자 몇만 달성 혹은 가입자가 이 지역에 얼만큼 됐을 때의 타이밍을 좀 예측해서 거기 시기에 맞게 항상 캠페인을 좀 하면서 좀 타사 대비 훨씬 좋은 조건으로 보험 설계를 바꿔놔서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저도 알게 됐어요. 그 캠페인을 하느라고 담당을 하느라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왕 들 거면 그런 프로모션 기간에 찍는 게 제일 좋구나.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에 이벤트도 많이 하거든요. 딱 그 시기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막 경품도 주기도 하고 설계사들한테도 조금 이것저것 혜택을 주면서 많이 이거를 퍼뜨려라. 왜냐면 아시다시피 설계사들은 다양한 보험사들의 보험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설계를 이렇게 사람마다 보장 범위를 이렇게 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끼리도 설계사도 하나의 고객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보험사를 좀 더 이 상품을 어떻게 좀 더 같이 끼워 넣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런 프로모션 기간을 잘 알고 있는 설계사 그리고 본인도 잘 검색을 해보고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입을 하면 좋겠다. 그게 조금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프로모션 특정 기간만 하지만 납입금은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알아보면서 이왕 돈을 몇십 년 납입할 거니까 진짜 가입하는 시점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추천하시는 보험사가 있으시다면 설계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역제안, 역홍보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역홍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우선은 유아 PD 어머님께도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희 또 비건 소식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항상 매주 어떻게 하면 좀 비건이즘과 동물권 관련된 소식을 전할까 해서 이번엔 좀 기후 관련된 거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자연 보호 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상 요식적인 행위로 통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 보호 구역이라고 명칭이 붙어진 데서도 환경 영향 평가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그 환경 영향 평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서명을 해주시면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서를 요청을 하면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짓이나 부실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 위탁 기관에서 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책임 대상이 확대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영향력을 좀 더 환경 영향 평가가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보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 보완을 위해서 좀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의 서명이 필요한 때여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그 실행하는 회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고 저는 사실 제주나 그런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그런 영향 평가들에 의해서 이번에 비자림에 또 도로가 깔렸거든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숲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베어져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기도 했고 오랫동안 이게 문제였는데 계속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앞두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린벨트 해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원래 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계속 미리 해놓은 거긴 한데 이거를 정말 해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계속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벨트 해제를 했을 때 어디까지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땅에다 뭘 세울 수 있고 뭘 지을 수 있느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 영향 평가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주체가 되게 말이 안 됐어요. 주체를 공식적이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사업주, 땅 주인이 그냥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땅 주인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교차 검증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남기거나 기록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약간 눈 가리개 같은 혹은 뭐라고 하지? 정말 눈 가리고 아움? 이것 너무 차별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말이 잘 안 떠올라가지고 진짜 그냥 짜고 치는 것 같은 이런 네. 평가를 해온 거여서 말만 평가지 평가가 아니었다. 맞아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칠해 그런 맞아요. 느낌. 칠해, 네. 거칠해. 네, 거칠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칠애 같은 평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세금으로 써서 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갈 땅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이고 우리가 계속 같이 지내야 되는 생태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서 한 번쯤 환경영향평가 서명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링크를 같이 넣어둘 테니까요. 그 링크 타고 서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번에 되게 또 간만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왕. 네, 36화에 저희가 헬렌을 초대해서 비즈니스 액티비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비건에게 배양육을 먹을 것인지 물어도 보고 해서 되게 알찬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두 편에 모두 리토로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에서는 헬렌님 인스타로 팔로우하고 있었고 무슨 일 하는지 궁금했는데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2부에서는 배양육에 대해 저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너무 댓글 감사드리고요. 저희 댓글 항상 다 읽고 있고 너무 큰 힘이 되니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팟캐스트랑 팟빵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팟빵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일주일 뒤에 2부로 돌아올 거고요. 마포 FM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